네, 우리 이제 두 번째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양한 해안 지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안 지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해안 지형은 일단 첫 번째 암석 해안의 우리 세 가지 유형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안을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뉘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암석 해안이란 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그럼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 해안인데 암석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해안이 바닷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그런 곳을 우리 암석 해안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곳은 어떤 곳이냐?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던 파랑 에너지가 집중되어 침식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지는이죠, 오타네요. 지는 곳에서 나타나는 해안입니다. 즉 파랑 에너지가 집중되는 곳에서는 침식으로 인해서 이러한 암석 해안이 나타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암석 해안은요, 특히 경관이 매우 아름다워서요, 관광지로 이용이 되는 곳이 많더라. 요거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관이 아름다워 관광지로 이용되는 곳이 많다. 그리고 이러한 암석 해안에서 볼 수 있는 해안 단구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국지리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해안 단구라는 것은요, 곳에는 취락이 입지하거나 농경지 및 교통로로 이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뒤에 해안 단구에 나올 때 우리 조금 이따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암석 해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주요한 지형들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해식애라는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애자가 이게 절벽자거든요. 절벽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도에 의해서 깎여진 절벽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기반함이 파랑의 무슨 작용? 침식작용을 받아 형성된 절벽을 우리 해식애라고 부릅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지금 절벽이 있는데, 이러한 절벽들이 왜 생겨났냐? 이 밑에 있는 무엇의 영향을 받았다? 그렇죠. 바로 파랑의 영향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무엇이 일어났다? 지속적으로 침식을 받으면서 깎여서 이러한 절벽이 나타나게 된다. 우리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바로 해식애라고 부른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갈게요. 파식대입니다. 파식. 파랑파 먹으시. 파랑에서 먹은 대가 평평할 대예요. 막루대장가 그럽니다. 파랑에서 깎여진 평평한 땅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 해식애가 후퇴하면서요, 암석의 아랫부분은 평평하게 남아 형성된 지형을 우리 파식대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옆에서 자르자면 요렇게 있어, 육지가. 우리 원래 요 지역을 해식, 그렇죠, 애라고 부르잖아요. 자, 이 해식에 무엇이 돌았다? 물이 있으니까 어떻게? 파랑에 의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한다? 이 해식애가 깎여져 나가요. 깎여져 나가니까 어떻게 되더라? 이 해식애가 깎여져 나가니까 점점 후퇴하겠죠? 점점 후퇴하겠지. 점점 후퇴해가지고 이 해식애가 이렇게 뒤로 갔어요. 그렇다면 그 깎여져 나간 부분에 이 밑에 부분 어떻게 됐냐? 돌로 된 평평한 부분이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파식대라고 부릅니다. 사진이 이게 국내에 있는 우리나라의 변산반도에서 볼 수 있는 적벽강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적벽강도 옛날 요즘 바다가 들어오잖아. 원래는 해시계가 이 앞에 있었던 거예요. 해시계가 이 앞에 있었는데 어떻게 했다? 파랑이 계속해서 깎이니까 해시계가 지금 이 뒤로 물러났어요. 그러면 이 앞부분은 무엇이 됐다? 원래 절벽이 있었다. 암석으로 있었던 암석 절벽이었지만 이것들이 깎여져 나가면서 평평한 땅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을 우리 파식대라고 부른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해식동입니다. 동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해식동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식동 또는 해식동굴이라고 부르는데요. 해식의 중에서 깎여져는 이게 이것도 차별 침식이에요. 약한 부분이 먼저 집중적으로 파여요. 약한 부분이 파랑의 침식 작용으로 깊게 파여 형성된 동굴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차별 침식인데 무슨 얘기냐? 아까 전 마찬가지로 해식애가 있어. 해식애가 있는데 무엇이 들어오더라? 파랑이 이렇게 얘 어디 왜 안 나오죠? 파도가 이래 있잖아. 파랑이 이렇게 쳐요. 그렇게 어떻게 된다? 절벽의 약함, 어떤 부분은 절벽이 약하고 어떤 부분은 강하단 말이야. 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하니까 약한 부분이 더 다른 부분보다 더 빨리 패이게 됐죠. 더 빨리 패여가지고 마치 무슨 모양처럼 되더라? 마치 이 부분이 동굴처럼 패여 있는 모양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이것을 뭐라 부른다? 해식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도 어떻게 보면 무슨 침식의 결과다? 바로 차별 침식의 결과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 이게 우리나라 여수인데요. 자, 이렇게 절벽이 있으면 이 부분이 약한 부분이었다는 거죠. 약한 부분이 파랑에 의해서 어떻게 했다? 깎여져 가니까 얘는 강한 부분, 얘는 약한 부분. 그럼 똑같이 쳐도 얘하고 침식 속도를 비교하면 얘가 훨씬 어떻게 되다? 그렇죠. 빠르다라는 거죠. 빠르니까 이게 어떻게 돼? 얘가 깊게 패여가지고 지금 이런 어떤 모양? 동굴 형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이러한 지형을 우리 해식동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씨아치입니다. 씨아치. 얘 해식동굴하고 똑같아요. 해식동하고 똑같은데 해식동의 형성 원리와 똑같습니다. 파랑의 침식작용으로 만들어진 아치 모양의 지형인데 해식동이 막혀있다면 이 씨아치는 이렇게 좌우로 뚫려 있습니다. 우리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뚫려 있는 형태를 우리 씨아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씨스택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동에 있는 이제 동해 추암에 있는 촛대바위인데 굉장히 유명한 바위입니다. 자, 씨스택은 무엇이냐면 이 씨스택이 좀 문제에 잘 나와요. 파랑의 침식으로 인한 차별 침식의 결과로 암석의 단단한 부분은 남아 형성이 된 겁니다. 뭐냐? 마찬가지로 해시계에서 모든 해안 침식 지형의 출발은 해시계입니다. 해시계에서 이렇게 파도가 치면서 깎여져 나가잖아. 깎여져 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후퇴가 되겠지. 얘들이 후퇴가 되잖아요. 깎여져 나가니까. 이렇게 후퇴가 돼가지고 여기 파식대가 만들어졌는데 후퇴하는 과정에서 강한 부분은 깎이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솟아오른 바위 형태로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다에 있는 기둥이라고 해가지고 기둥이란 뜻에서 우리 씨스택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씨스택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이 부분 원래는 하나의 절벽이었지만 주변에 있는 약한 부분 어떻게 했다? 주변에 있는 약한 부분은 다 침식이 되고 침식에 강했던 부분만 남아서 지금 우뚝 솟은 형태의 바위 형태인 뭐가 되었다? 씨스택이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안 단구입니다. 해안 단구 요것도 문제 세계지리보다는 한국지리에 좀 더 많이 나오는데 우리 한국지리 듣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좀 이참에 좀 중요하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안 단구라는 것은 무엇이냐? 과거의 파식대 또는 퇴적 지형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평평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지반의 융기, 지반이 솟아 올랐거나 해수면이 내려갔을 때 해수면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 계단 모양의 지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옆에서 보면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 옆에서 보면. 그래서요, 얘를 보시면 여기가 바다야.
바다였는데 이 위에 우뚝 솟은 평지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 평지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왜 있었나? 갑자기 이렇게 평지가 생긴 게 아니라 얘가 원래는 여기에 있었어. 얘가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원래 바닷물이까지 들어왔는데 지반이 융기됐거나 아니면 이 해수면이 내려갔거나 이러한 결과로 얘가 이제 해수면과 똑같은 평지에 있는 게 아니라 산 위에 평평한 땅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우리 이런 것을 그래서 옆에서 보면 마치 무엇과 같다? 계단과 같다. 그래서 단자가 계단할 때 단자고요. 구자가 언덕 구자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니까 이러한 계단 모양의 언덕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바닷가에 있는 이러한 계단 모양의 언덕이라 해가지고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해안 단구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강릉의 정동진 일대에 가면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지형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래서 암석 해안의 주요 지형들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모래 해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는 암석 해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모래 해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모래 해안 두 번째 종류입니다. 해안의 종류 중에서 두 번째 모래 해안인데 얘는 하천의 배후의 기반함으로부터 공급된 모래죠. 중요하죠. 모래가 파랑과 연안류에 의해서 퇴적되는 만에 의해 발달되는 해안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 결국에는 파랑과 연안류에 의해서 모래가 퇴적되어서 만들어지는 해안을 우리 모래 해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암석 해안에서는 주로 우리가 바위 덩어리들을 많이 관찰할 수 있지만 모래 해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해안, 해수욕장 그 광경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모래 해안의 다양한 지형을 보면 우리 사빈입니다. 모래사장이라고 부르고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고 여름에 놀러 많이 가는 해수욕장을 떠올리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래 해안은 사빈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바람이나 연안류에 의해서 모래가 퇴적이 되어서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들 사진에 보시면 학습지에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바로 사빈입니다. 그래서 사빈이 지금 어디에 형성이 된다? 바다가 육지 쪽으로 들어와 있는 어디? 만에 형성이 되어 있죠. 이러한 만에 사빈이 형성된 이유는 무엇이다? 바로 그렇지. 바람이라든지 연안류에 의해서 모래가 퇴적이 되어서 형성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안 사구입니다. 우리 건조지형 할 때 사구에 대해서 했었잖아요. 모래가 바람에 의해서 쌓여진 언덕을 사구라고 불렀는데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사빈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모래 언덕을 우리 해안 사구라고 부르는데 요거 잘못됐어요. 사빈이에요. 자, 사빈 해수욕장에 볼 수 있는 그 모래가 어디에? 바람에 날려 만들어진 모래 언덕입니다. 우리 이것을 해안 사구라고 부르는데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냐? 지금 여기 사빈이 있어. 요 사빈이 어떻게? 그렇죠. 바람에 의해서 어떻게 했다? 날려가서 지금 보시면 뒤에 무엇이 쌓였다? 모래가 쌓여진 걸 관찰할 수가 있어요. 요렇게 바람에 날려 모래 언덕을 형성을 하더라. 우리 이것을 해안 바닷가에 있는 모래 언덕이라 해가지고 해안 사구라고 부른다. 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있는 모래 언덕들은 대체로 어떻게 형성이 되었다? 바로 사빈에 있었던 모래들이 바람에 날려가서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주입니다. 사주인데요. 사주라는 것은 무엇이냐? 파랑이나 연안류에 의해서 운반된 모래가 이제는 어디를 막느냐? 만의 입구나 섬의 뒤쪽에 퇴적된 좁고 긴 모래 지형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렇게 만약에 요렇게 지금 여기는 강이고요. 이렇게 육지라고 치자.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연안류가 나와라. 얘야. 그렇죠?
연안유가 이렇게 흘러가잖아. 파랑이라든지 연안유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뭐를 쌌더라? 모래를 쌌잖아요. 모래를 쌓으면서 어떻게 되더라? 모래가 요렇게 퇴적이 되어진다는 거죠. 퇴적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러한 지형이 형성이 되는데 우리 이것을 사주라고 부릅니다. 우리 이것을 사주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우리나라 양양의 남대천 지역을 사진으로 찍은 건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육지야. 육지인데 연안유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단 말이야. 연안유가 흘러가면서 무엇을 퇴적시켰다? 모래를 이렇게 퇴적을 시켜가지고 모래가 이렇게 일자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강이거든요. 강의 입구를 점점점 막고 있는 모양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사주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사주가 어떻게 입구를 완전히 막아버릴 수 있겠죠? 그렇다면 만약에 옛날엔 만이었지만 사주가 이것을 완전히 막아버리면 이게 어떻게 된다? 더 이상 만이 바다가 아니라 육지의 호수처럼 변하게 됩니다. 우리 그러한 호수를 우리 석호라고 부릅니다. 석호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석호라는 것은 후빙기에 특히 해수면 상승으로 형성된 만의 입구에 무엇이 만들어졌다? 그렇죠. 바로 우리 아까 앞에서 봤었던 사주가 발달하면서 만의 입구를 막아 형성된 호수를 석호라고 부른다. 요 녀석 문제 잘 나옵니다, 얘들아. 요 녀석 문제 잘 나옵니다. 어디에? 뭐 세계지리도 나오지만 한국지리 듣는 분들은 특히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러한 석호가 있는데요. 옆에 있는 게 우리나라 강원도에 있는 송지호라는 호수입니다. 만약에 선생님 한국지리 수업을 하게 된다. 이 사진 또 써먹을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진인데요. 원래 얘가 지금 호수잖아요. 이게 지금 요게 석호예요. 석호인데 이게 원래부터 이런 형태가 아니라 원래는 이렇게 바다였다는 거야, 얘들아. 원래는 바다였는데 연안유가 흘러오면서 어떻게 됐다? 모래를 쌓았어요. 이 사주가 어떻게 됐다? 이 사주가 만의 입구를 막아버렸다. 그래서 여기가 무엇으로 변했다? 호수로 변했다는 거죠. 우리 그러한 호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석호라고 불리는 호수가 있더라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석호라는 것도 이제 나타나게 되구나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사주가 성장해가지고 섬하고 이어집니다. 우리 그것을 육계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섬이 있어요. 지금 근데 여기 우리나라 서해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조류에 의해 가지고 점점 어떻게 된다? 이게 모래가 쌓여요. 쌓여서 어디와 연결이 된다? 육지와 연결이 되죠. 우리 그런 것을 육계도라고 부릅니다. 얘는 지금 썰물 때만 나타나지만 점점 이러한 퇴적작용이 형성이 되면 언젠가는 밀물 때도 육지로 드러나게 되어서 이게 연결이 되겠죠. 우리 이러한 섬 육계도라는 거 이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모래해안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 갯벌해안입니다. 갯벌해안,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해안인데 어떤 해안이다? 갯벌을 관찰할 수 있는 해안입니다. 우리 이 갯벌을요, 우리 좀 전문 용어로요, 간석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조석자가 조수간만의 차로 이게 조차를 의미하거든요. 석자가. 그래서 메워질 간자입니다. 메우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메워진 땅이냐? 조류의 활동에 의해서 메워진 땅이란 뜻에서 갯벌을 간석지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간석지란 말도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갯벌 해안은 만조 때 침수되고 간조 때 육지로 드러나는 갯벌, 우리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간석지라고 부릅니다. 간석지가 분포하는 해안을 우리 갯벌 해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갯벌 해안이 잘 나타나는 곳은 어떤 곳? 당연히 조수간만의 차가 어떤 곳? 큰 곳에서 잘 발달을 하더라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무엇에 대해서 살펴봤다? 다양한 해안 지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마지막 해안의 이용과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